안녕하세요. 작가 이은경입니다. 네. 매일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열심히 하신다고 이제, 많이 소식 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가기 위해서 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는데요. 뭐 아이가 꿈이 변호사다. 그럼 그건 장기적인 목표고요. 당장 눈앞에 가장 먼저 도달해야 될 그 골, 목표는요.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하게 되는 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되는 걸 우리 매일 공부의 목표로 삼자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달려가셔야 돼요. 요거만 되잖아요. 그러면 한 곱이 넘기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아이는 그게 2, 3학년 때 세팅이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고학년, 5, 6학년 돼도 안 돼요. 안 되던 친구들 중학교 간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최대한 저학년 때 자기 주도적 학습을 세팅을 마치자는 게 네, 저의 단기적인 목표고요. 저의 목표이자 어머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목표예요. 이거를 향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엄마가 오늘 어디까지 해? 라고 친절하게 말해줄 수 없어요. 그죠? 우리 당장 지금 몇 번 해보니까 힘드시죠? 음, 저는 뭐 막 책 집어 던지고 연필 집어 던지고 난리 났었어요. 책을 찢은 적도 있고 엄마표 공부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엄마의 인내심의 한계를 이제 보게 되고요. 엄마가 폭군으로 변하고, 그리고 엄마가 왜 저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난리, 혼자 막 이제 아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집에서 습관 잡는 일이에요. 그만큼 감정 조절이 쉽지가 않고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네, 저희 아이들, 네, 잘 따라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따라와요.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마음을 다스리면서 목표,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단기 목표를 향해서 가느냐, 제대로 가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가다가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요. 가다가 살짝 옆길로 갈 수도 있고요. 가다가 그냥 멈췄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멈췄다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 옆길로 잠깐 빠져도 괜찮은데요. 그 결국 도달해야 하는 단기 목표인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아이,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네, 그걸로 이제 어머님의 매일 공부가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좀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이제 아이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목표인 여기 삼각형 여기 끝에까지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가 지금 매일 공부를 하면서 습관이 잘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습관을 잘 잡았을 때, 네, 요게 이제 계속 패턴은 요거는 이어질 거예요. 양은 조금씩 티나지 않게 조금씩 늘리면 되고요. 포인트는 아이가 이제 스스로 계획까지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게 포인트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 네, 이렇게 아이들 학교에서 보고 또 저희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한 4학년 정도까지는 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주도를 하셔서 가는 게 좋아요. 아이가 스스로 뭐 엄마 저 연산은 두 쪽을 하고요. 뭐 이렇게 뭐 영어 동영상은 하루에 1시간을 보고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아이가 그렇게는 어렵고요. 한 이 습관을 들이는데 2년, 3년 정도 걸린다는 생각으로 네, 하다가 또 멈추기도 하고 천천히도 가고 엄마가 막 화가 났다가 포기했다가 학원을 갔다가 끊었다가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한 여유롭게 3년 정도 생각을 하세요. 1, 2, 3학년 정도, 네, 그렇게 해서는 습관을 잡는 시기, 그리고 엄마도 이 매일 공부라는 거를 몸에,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4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를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스스로 계획대로 지키고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의 아이인가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조금 네, 갈리는 것 같아요. 4학년 때 수포자도 많이 생기고 네, 4학년 때 똘똘한 애들이 치고 나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4학년 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는 시기인데요. 요때 우리 아이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너무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둘러서 한다고 한들, 네. 우리 아이가 되게 똑똑하거나 막 영재는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3학년 때까지는 계속 칭찬하면서 그냥 습관만 계속 잡아주세요.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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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하면서 정말 막 잘하고 천재고 최고 막 이걸 입에 달고 살면서 그냥 매일매일 하던 대로 계속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기만 하도록, 그리고 공부하는 거 엉덩이 힘 키우고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2시간씩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도록, 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되지 않도록 습관을 잘 잡아주시고요. 4학년이 됐다. 네, 4학년이 되면 일단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너가 한번 이번 주 공부 계획을 짜봐. 한번 짜볼까? 라고 해서, 네, 먼저 짜보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는데 괜찮다 하면, 제법 뭐 괜찮게 짰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잘 지켰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4학년 때 덜컥 자기주도적 학습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안 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4학년이.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막 엉망으로 짜놓고 지키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아직 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공부 습관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제대로 된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직 엄마의 손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우리 숟가락질 빨리 하는 친구 있고 좀 늦는 친구 있었잖아요. 그냥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른 되면 다 숟가락으로 잘 먹잖아요. 어른 중에 숟가락질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주도적 학습을 4학년 때 시작해도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고요. 늦게 시작해도 6학년 때 시작해도 끝까지 쫙 가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그게 자기 안에 몸이 배게 되면요. 그걸 4학년 때 시작했든 6학년 때 시작했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서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까지는 아닌데요. 약간 자기 주도적 학습을 대비한 어떤 약간의 그런 연습 같은 걸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아이가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엄마 주도적으로 매일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아이한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주시는데요. 아이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늘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한 날이라고 할게요. 어, 그러면 아이한테 시작을 할 때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뭘 할 거야? 어떤 순서로 할 거야? 라고, 양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나 순서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네, 순서까지 엄마가 오늘 연산 시작해. 연산 딱 끝났는데 풀어. 수학 문제집 풀어. 이렇게 단계마다 아이한테 해. 다 했어? 다음. 다 했어? 다음.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 순서를 짜는 거를 아이한테 그냥 그날 맡기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가족 외식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8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부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빨리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럴 때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순서로 어떻게 할 거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봐 라고 하면요. 아이가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점점점 그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아이도 따로 이렇게 막 한참 적고 이러지 않아도 자기 머릿속에 엄마 오늘 일단 연산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영어 책 읽고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엄마가 꼭 물어보세요. 한번 확인을 하세요. 오늘 어떤 순서로 할 거야? 오늘 어떻게 공부할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야? 오늘은 뭐, 밥 먹고 할 거야? 아니면 밥 먹기 전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아이가 그걸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자기가 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을 해서 그대로 존중을 해주세요. 아이가 연산부터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갖고 왔는데 엄마가
연산부터 하지 말랬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막 지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연산부터 해도 뭔 일 안 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면 아이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지를 해주세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래,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순서가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럼 하루 공부를 망쳤죠? 망쳐도 괜찮아요. 네. 하루 공부 망치면서 얻는 게 더 커요. 아이도 알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간 안에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늘은 공부가 이제 망쳤구나라는 걸 자기도 깨달아야죠. 스스로. 깨닫게 만든 다음에요. 다음날 계획을 짤 때 그 얘기를 살짝 흘려주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했더니 좀 그렇더라. 그치? 오늘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아이가 그 계획, 어제 실패했던 계획을 좀 변형해서 다시 자기가 이렇게 좀 잘 짜볼 수 있도록 힌트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좋은 엄마는 잔소리를 잔소리로 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요. 잔소리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질문인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뭘 물어보는데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게 저걸 왜 물어볼까? 저게 혹시 잔소리의 다른 의미인가? 라고 눈치채지 못하게 아, 맞다, 그러네. 라고 그냥 질문을 듣는 순간, 아,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깨달아지기만 하게. 그리고 엄마가 마치 굉장히 순수하게 질문을 한 것처럼, 정말 엄마는 그게 궁금했나? 우리 엄마는 저게 궁금한가? 라고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잔소리. 이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게 있는데, 맞다. 어제 이렇게 하다가 끝에 일기 엉망으로 썼지? 그럼 오늘은 일기부터 써야지?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간 거를 이렇게 톡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가 질문만 던져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냥 되게 무심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오늘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계획 짜가지고 엄마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또 정색하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 되게 짜증나요. 공부도 하기 싫은데 엄마가 막 번번이 되게 정색하면서 계획 짜갖고 오라고 하면요. 그거부터 일단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엄마가 자기 할 거 이렇게 되게 무심하게 엄마가 자기 책 보면서 오늘 어떻게 할 거야? 큰 관심은 없으나 뭔가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 공부를 계획을 자기가 순서를 마음대로 정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요. 그게 나중에 자기 주도적 학습을 스스로 공부 양과 시간과 전체적인 목표, 도달하고 싶은 목표까지 설정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경험을 해야 자연스럽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엄마가 해주는 대로 그대로 네,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5학년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주도적 학습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요, 그냥 계속 엄마한테 짜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학생이 돼도요, 엄마한테 공부 계획 짜달라고 하고 엄마한테 채점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엄마표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엄마표에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영상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표를 한 친구들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공부가 빈틈없이 구멍 없이 잘 가고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엄마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걸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이긴 한데 엄마표라고 느껴지지 않는 약간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주도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내가 주도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걸 엄마한테 내가 알려주고 있다. 내가 했고 결과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을 엄마한테 말하기만 하면 돼 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공부의 주체고 내가 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목표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실 거잖아요. 그쵸? 생각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아이, 생각이 깊은 아이, 생각이 넓고 또 남다른 아이, 창의적이고 네, 논리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야 되고요. 공부할 때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몇 시부터 할 거야? 라고 네.
쿨한 척 질문을 던지시고요.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네, 그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의 공부 순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짰는데 영 별로예요. 엄마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일기를 맨 뒤에 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졸릴 것 같은데 맨 뒤에 영어 동영상을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그렇게 순서 두 개 바꾸고 혹은 뭐 맨 뒤에 있던 일기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아이를 잘 구슬려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엄마가 살짝씩만 이렇게 변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이 스스로가 내가 짠 계획이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를 속이는 건가? 이게 네, 속이는 게 아니라요. 네, 어떻게든 네, 조금이라도 좀 기분 좋게 공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인 거죠. 네, 공부는 해야 되고 뭐 안 할 수는 없고 이왕이면 조금 더 즐겁게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랑 마음이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가고 계신 분들 계셔서 저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든 이렇게 영상을 들으시고 관련된 궁금증이나 아니면 이런 영상 필요해요 라고 생각되시는 거 있으면 이거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늘 열심히 보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